항공우주 2023년도 경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7% 증가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942.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4회전으로 나타납니다. PBR은 3.01 수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5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첫 양산 앞둔 KF21 북중 두려워할 한국형 독침될까? 박수찬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실전 배치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제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F21 최초 양산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추위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7조 9,200억 원을 투입해서 KF21을 만든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40대 생산과 시설, 시뮬레이터, 지원 장비, 군수 지원 등에 해당한다는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한 반반씩 협의해가 나눠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후 미티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RIST를 비롯한 외국산 항공무장 첫 도입 계약도 이루어진다. 무슨 무기 장착하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 로켓포를 쏘는 미사일을 쏘는 그런 공격형 무기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런 뉴스를 접하고서 또 우리가 또 카이저 항공우주 실적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출이 3조 7,983억 원으로서 37% 증가했는데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거꾸로 내려갔어요. 이건 스루풋 관점에서 매우 잘한 건데 원가 회계에서는 영업이익이 기대치만큼은 안 나오게 됩니다. 매출 원가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24%밖에 증가를 안 했고 판매 관리비는 또 줄였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은 2,536억 원으로서 70.9%가 증가했어요. 영업이익률 6.7%로 상승했고 생산성도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0.2%가 증가했어요. 이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우리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쉽게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금액상 스루풋은 43.5% 증가했고 스루풋 율로는 2.4%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운영 경비가 25.6% 증가했습니다. 생산 가공비가 31.8%나 크게 증가했어요. TOE 생산성은 1.17로서 0.15포인트가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2,898억 원으로서 무려 전년보다 942.4%가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감소로 362억 원의 이익이 더 났습니다. 이것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489억 원이 감소했고 계약 자산이 275억 원이 감소했어요. 그만큼 추가 매출 인식을 더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계약 자산이 감소한 만큼. 자, 이렇게 나오는데 비성분을 재료비와 운영 경비로 디커플링을 한 결과로 앞에 스루풋 손익계산서를 하는데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고 진행 과정을 소개하는 거죠.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B가 원재료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면 전체 재고자산을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이게 마이너스면은 그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인데, 에, 그 아까 그 전반적으로 내려간 거로 돼 있죠. 그 전체는 이게 그래서 전체 재고는 증가한 거로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797억 원으로서 45.9%가 증가했고 운영 경비는 25.6%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게 그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47.4%로 3.6% 상승했고 재료 비율은 3.6% 하락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공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면은 원재료 매입액으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 매출 원가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 이 WCAI로 하더라도 이게 원재료 사용액으로 바뀌니까. 그런데 이 표만 가지고 제조 원가는 공개되는 게 아니니까 원재료 사용액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이라는 것은 생산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인데 매입액 더하기 가공비가 되니까 그거만큼 오차가 난다 이게요. 그래서 뭔가 우리는 의사결정하는데 그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준들이 명확하지가 못하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를 분석해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489억 원이 줄었는데 비성분 재고 자산은 1053억 원이 감소했죠. 아까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증가했다는 얘기죠. 거꾸로 표현이 되니까 그 갭이 1542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이 전체 재고 자산이면은 WCN인 BWCI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해야 되는데 갭투로 또 이게 남아요. 그동안에 이게 제가 원인을 못 찾았었는데 깝깝해가지고 뭐 조금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니들 왜 그게 못 맞히냐 그러는데 뭔가 퇴직을 했어도 뭔가 좀 대화가 되는지 드디어 이 소급해가지고 다 고쳤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착 원재료 그러니까 전체 재고 자산도 아니에요 기준이 미착 원재료는 또 빼고 하는 겁니다. 그거의 증감액을 빼주면은 일치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카이가 이제야 1단계가 패스가 되는 투명성 확보를 했다. 참 잘했다고 똥골뱅이 5개 해주고 싶어요. 그동안에 무슨 분식회계로 해서 뭐 구속수사 뭐 이런 수모를 당했었죠. 이렇게 그 제대로 그 우리 이 방위산업 업체들의 투명성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해야 되고 한국의 그 방위산업 미래가 밝다. 이렇게 좀 기대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로는 총 제조 비용, PQ 총 제조 비용을 비교하게 되는데 그 차이가 미착 원료의 증감, 아까 그거하고 금액이 같죠. 그래서 그 뭐 밑에다가 그런 거를 또 감안해서 써주면은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어, 일치합니다. 그래서 종전 작년까지도 뭔가 그 뒷금액이 안 맞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드디어 그 항공 우주가 다 일치를 시킨 게 확인이 됩니다. 아, 참 거꾸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5,493억 원이 집행이 돼서 9.9% 증가했고 직원 수는 19명, 2022년도에는 67명, 2021년도 평균 임금이 9,960만 원이었는데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1억 원대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9.5% 임금 인상이 됐습니다. 임금 인상 1억 원대가 대기업 수준이죠. 요즘 우리나라. 외주 가공비가 18% 증가했고 기술 개발비가 67.7%. 기술 개발비 많이 써야 되겠죠. 경영평가 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1.14 회전이 더 증가했고 수르풋율은 2.4%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과정을 이제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성 크게 증가했고요. ROI 재고 투자 그 회수율은 0.27포인트 상승했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도 43%에서 26.1%로 크게 내려갔습니다. 부채를 많이 갚았다는 얘기죠. 요즘 경기가 잘 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잘 풀리면은 부채 할 일이 없죠. 뭐 연관해서 생각한다면은 나머지 지표들은 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에 대한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었는데 순방향 회전율하고 스루픈율이 똑같이 상승하면은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는데 투명성도 입증을 해야 된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됐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수주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됐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추론도 그 1단계 1차 추론도 원재료 가격 하락이었고 2차 비성분에서도 하락이었죠. 그리고 투명 입증에도 하락으로 입증 이렇게 돼 있으니까 논리가 이제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그게 수주 산업에서는 이제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구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게 양산 체제가 아니고 수주 성격인 경우에는 어, 좀 이게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증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뭐 계속해서 연구 중이긴 합니다. 다른 증거를 한번 우리가 밖에서 뭘로 제시해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를 기업마다 좀 틀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수주 산업이라도 수주 업종에 따라서 또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방위 산업에 대해서는 원재료 가격 추이라든지 판매 가격 추이를 알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알면은 안 되죠. 그게 국가 기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양해하고 가게 되겠습니다. 분명히 원재료 가격은 내려가고 판매 가격은 에, 수주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 이 2023년 실적 정도 또 올라갈 수 있다고 기대하는 그 예측은 5조 1천억 정도 하는데 재고가 7% 감소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계획보다는 한 천억 원이 적게 이익이 나오니까 지금 더 추가 매출을 더 올리자. 그 현재 이 계약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 제공품들 좀 빨리 끝내가지고 어, 완납을 해서 돈을 좀 빨리 받자. 이렇게 되면은 한 4,400억, 5조 한 3천억 정도는 계획한 수준 이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재고 자산을 그냥 7%, 매출 노력은 더 안 하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재고만 늘려도 4,600억 이익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원가 회계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원가 회계는. 스루풋 회계는 요 뭐 그 실적 대비 했을 때 5조 1,5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한 1,250억 정도 남는 거로 되는데 이
패러다임 예측할 때에는 예측에 출마하는 최우선 순위를 스루픈율, 그러니까 마진율을 얼마나 더 우리가 그 목표를 올릴 거냐, 요걸 정하고 이 순위가 매출 변동비도 그럼 증가해야 된다. 정년도에 몇 프로 올랐으니까 어, 뭐 계속 이 방향으로 추세대로 간다면 몇 프로 오를 거다. 요렇게 그 전 단계 구상을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게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1250억 벌어서 되겠냐? 더 벌자. 그러면은 회전율 11.2%도 좀 노력을 하자. 어, 3.8회전까지 어떻게 좀 해보자. 결과론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거는 뭐냐 그러면 현재 그 제공품하고 아니 그 계약 자산을 좀 진행 중인 것을 합리적으로 제조 공정 관리를 단축시켜서 우리가 리드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단축을 해서 납기 달성률을 올려야 된다 이게요. 이렇게 되면은 한 5조 7천억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제 스루프상으로는 4,300억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고가 감소했을 경우에 그 통계치는 재고 회전율이 일반적으로 상승하고 이익이 더 증가합니다. 원가 회계보다.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일반적으로 또 높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스루프트 회계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을 또 좀 극복할 수 있는 디플레이션을 완화한다는 것은 에, 인플레이션 방향으로 좀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어,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원가 회계보다 예가가 좀 높게 나왔죠. 그것을 납품 단가로 패스를 시켜야 돼요. 설득을 해가지고 원재료가 그만큼 또 오를 거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어, 좀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방위산업청 관계자들한테 원가 회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고 하면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744억 원 뭐 좀 어디 투자를 했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4,796억 원을 벌었습니다. 현금 수익률은 22.7%, 전년보다 14%니까 한 7% 정도 더 현금 수익률이 올라갔죠. 채권자한테 5,408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자 지급 이자율은 좀 올라갔죠. 어, 기준금리가 올라서 대출금리 이런 것들이 올라갔었죠. 우리나라가 이제 디플레이션 상황이라면은 지금 이자를 좀 내려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이익 배당이 되겠는데 1.1% 선이 되겠어요. 최종 FEM 최종 7,970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현금이 1조 3천억이나 흘러나간 데서 번 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자를 또 갚았어요. 아니, 차입금도 갚고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이제 현금으로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캐시 버퍼 프로라고 명칭을 하는데 CBF라고 약어로 부릅니다만은 1조 3천억 원이 유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번 돈도 있기 때문에 7,970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다. 이렇게 이제 읽어질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5만 300원으로서 2023년 초보다 6,150원이 상승했고 장부 가격 대비 301%가 되겠습니다. 5% 이상 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이 26.41%, 국민연금공단이 9.29%,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앤 리서치가 7.38%, 그리고 전체 외국인의 지분율은 28.7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도 관심 대상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는 꼭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엔트리 포인트 세 개의 원인을 건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
변동비, 아까 매출 재료비, 그 다음에 퀄리티, 그 다음에 초킹. 이 초킹이라는 거 설명하는데도 한 1시간은 걸릴 수 있을 거예요. 어, 기회가 되면은 별도의 그 어떤 얘기를 좀 해볼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만은 이런 분야는 저보다도 또 전문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그 빛을 그 우리나라 그이 경제가 이 스루풋 관점이 잘 그 안 되는데 대충 어떤 경영 혁신을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 사람들은 그냥 거저 먹고 살 정도면은 뭐 다른 거 변하려고 그러질 않거든요. 우리는 변화를 해야 된다. 저는 뭐 스루포트 회계에 특화해가지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 선으로 좀 소개를 하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